안녕하세요, 아본입니다. 수익형 블로그 티스토리 네 번째 시간으로 Whatever 최신 스킨 슬라이드 영역을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픽스아베이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과 링크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이 부분을 슬라이드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슬라이드의 하살표를 클릭하면 3장의 배경 이미지가 롤링되고 있습니다. 이 개수는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각 슬라이드에는 배경 이미지를 변경하고 해당 부분을 클릭할 수 있는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했을 때 상단의 카테고리로 링크를 걸거나 카테고리 안에서 개별적인 포스트 글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경 이미지와 함께 링크를 걸 URL 주소를 미리 생각하고 메모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링크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홈 화면 메인 첫 화면의 링크 주소는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티스토리 주소입니다. 홈 옆에 있는 카테고리 메뉴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메뉴의 링크 구성은 아래편처럼 자신의 티스토리 주소 다음에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붙게 되고 뒤편에는 해당 메뉴명이 적히게 됩니다. 이 카테고리 주소가 상단 URL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 카테고리에 마우스를 이동할 때마다 이 부분의 주소를 보시기 바랍니다. 홈일 경우, 티스토리일 경우, 아이패드일 경우, 모두일 경우 이 하단 부분의 주소가 상단 메뉴명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단 메뉴가 영어일 때는 그대로 표시가 되는데 한글일 경우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팁일 경우에는 팁으로 표시되는데 기타 부분에 마우스를 가면은 이상한 글자들이 보이게 됩니다. 기타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영문이 아닌 한글로 카테고리명을 적게 되면은 상단 URL 주소가 아래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카테고리 뒷부분에 있는 이상한 글자 부분에 한글로 기타로 적어 보겠습니다. 기타로 적은 후 엔터를 치면은 동일한 페이지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글 카테고리일 경우에는 이와 같이 링크 주소를 적어도 되고 아래편처럼 그냥 카테고리를 한글명으로 된 이런 URL 주소로 해도 됩니다. 두 가지 경우 다 동일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로 상단 카테고리 링크가 아닌 포스트 글, 개별 글 링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상단 메뉴 티스토리 카테고리에 포스트 글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상단 URL 주소가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티스토리 안에 있는 이 포스트 글의 URL 주소는 이와 같이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주소 부분에서 숫자 번호 4뒤에 있는 이 뒷부분을 삭제를 하고 이 앞부분만 다시 복사를 해서 상단에 붙여넣기를 한 후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은 동일한 포스트 글을 그대로 링크가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글의 경우에는 링크 구성이 자신의 티스토리 주소 다음에 이런 숫자 번호로 표시가 됩니다. 참고로 이 포스트 글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때는 해당 포스트 글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하고 수정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 부분에 해당 포스트 글의 정확한 URL 주소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의 글은 숫자 번호로 표시하는 방식과 아래편처럼 전체적인 주소가 보이는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편 형태보다는 윗부분 숫자로 나오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숫자로 표시가 되지 않고 아래처럼 긴 주소로 보일 경우에는 이 부분 설정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한 후 왼쪽 메뉴에서 관리 아래에 있는 블로그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편으로 내리면은 주소 설정 부분에 포스트 주소를 숫자로 설정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자로 선택을 하면은 이와 같이 문자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숫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티스토리의 링크 구성, 상단 카테고리일 경우에 링크 구성과 개별 포스트 글일 경우에 링크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보기 링크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으니 이제 상단 메뉴 배경을 바꾸는 방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이미지를 변경하는 위치는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한 후 왼쪽 메뉴 꾸미기 밑에 스킨 편집으로 이동합니다. 스킨 편집 화면상에서 슬라이드 부분은 이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우측 부분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아래편에 보면은 글 목록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글 내용이 슬라이드 첫 번째 이 부분에 글씨가 보이고 있습니다. 화살표를 눌러서 다음 이미지를 보면은 이 부분의 텍스트가 두 번째 부분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슬라이드로 이동한 후
이 부분을 수정을 클릭하면 됩니다. 티스토리에 슬라이드를 넣는 방법은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직접 선택이 있고 최신 글 선택 인기 글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직접 입력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입력 상태에서 왼쪽에 노출된 텍스트가 이 부분에 있는데 이 부분 글자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하고 원하는 문구로 변경해서 적으면 됩니다. 타이틀을 적고 내용도 적으셔도 됩니다. 아랫부분의 URL 부분은 더보기를 클릭했을 때 링크되는 URL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상단 티스토리 이 부분으로 링크를 걸어 보겠습니다. 클릭을 했을 때 이 상단 부분에 있는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URL 부분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도 내 업체에 맞는 이미지로 변경해서 넣으면 됩니다. 플러스 부분을 선택을 해서 올릴 이미지를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슬라이드 부분 이미지 사이즈는 가로 1920에 세로 960 픽셀입니다. 저는 미리 이 사이즈로 만든 이 이미지를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등록을 한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저장을 클릭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배경 이미지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한 후 이 부분이 주황색으로 활성화됐을 때는 한 번 더 적용을 클릭합니다. 티스토리 새 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뒷배경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문구 역시 변경이 되었고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은 링크를 티스토리로 걸었습니다. 링크 역시 티스토리로 제대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한 방법은 콘텐츠를 직접 입력한 경우였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입력이 아닌 내가 포스트에 올린 글을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글 선택을 클릭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올렸던 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패드에 올린 이 글을 추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추가를 클릭하면은 선택한 글 목록이 상단 이 부분에 등록이 됩니다. 이 포스트에서 사용한 첫 번째 썸네일이 왼쪽 배경 부분으로 노출이 됩니다.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왼쪽 부분을 새로 고침을 하고 한 번 더 적용을 클릭합니다. 이 상태에서 큰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직접 등록을 했고 지금 새로 고침을 하면은 글 선택한 것이 노출이 됩니다. 지금 등록한 방법은 아이패드에 있던 이 글 내용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글 포스트의 첫 번째 이미지가 바로 이 배경 이미지로 노출이 되고 이 글 제목이 이 부분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글 선택에서는 따로 이 더보기를 링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글 포스트로 바로 이동이 될 겁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은 해당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글 선택 방법에서는 더보기 링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해서 참고로 콘텐츠 이 부분에서 글 선택 방법과 직접 입력 방법 이 두 개를 혼합해서 슬라이드 방식으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글 선택을 하면은 내 포스트에 있는 글들을 3개를 추출해야 되는 거고 직접 입력을 하면은 내가 작업한 이미지 3개를 직접 등록해야 되는 겁니다. 글 선택으로 하면은 제일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글 선택을 제가 3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첫 번째 글을 추가를 하고 추가한 글이 이 부분에 노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글도 추가를 하면은 두 번째 부분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글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럼 위에 부분에 3개의 배경 이미지가 추가가 된 겁니다. 저장을 하고 왼쪽에 새로 고침을 하고 한 번 더 적용을 클릭하겠습니다. 티스토리 화면에서 새로 고침을 해서 확인을 하면은 첫 번째 슬라이드 내용, 두 번째 슬라이드 내용, 세 번째 슬라이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본문 안에 들어간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캡처한 이미지를 많이 할 겁니다. 이 이미지가 세 번째 슬라이드로 추출이 되었는데 사실 슬라이드 배경으로 이 이미지를 사용하기에는 보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첫 화면에서 로고 부분과 상단 슬라이드 부분은 사이트의 얼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슬라이드 부분을 수정할 때 지금처럼 글 선택을 하기보다는 직접 입력으로 이미지를 등록하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슬라이드 영역에 콘텐츠를 직접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슬라이드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 작업을 따로 해두셔야 됩니다. 배경 이미지 사이즈는 포토샵으로 예를 든다면 1920에 960 픽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자신의 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찍게 되면은 가로 크기가 4000픽셀로 폰으로도 큰 이미지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폰으로 찍은 이 큰 이미지를 1920의 권장 사이즈로 변경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두 개의 이미지를 먼저 열어둡니다. 참고로 이 1920의 960 이미지는 제 카페에 올려둘 테니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폰으로 찍은 큰 이미지에서 레이어 부분에 잠금 표시가 있으면 자물쇠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잠금을 풀어줍니다. 폰으로 찍은 큰 이미지를 마우스로 클릭을 한 상태에서 옆으로 이 이미지 위로 드래그해서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1920 이미지 위로 폰 사진이 올라가게 됩니다. 캔버스의 창 부분을 좀 더 늘려준 후에 컨트롤 T를 누릅니다. 컨트롤 T를 누르면은 이 부분에 이런 표시가 나타납니다. 다 안 보이기 때문에 컨트롤 마이너스를 더 눌러줍니다. 컨트롤 마이너스 한 번 더 눌러주면은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줄여주시면은 큰 이미지를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춰준 후에 왼쪽 부분의 도구창에 첫 번째를 클릭을 하면은 변형 적용을 클릭을 합니다. 지금은 캔버스 크기가 컨트롤 마이너스로 축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100%로 맞추려면은 왼쪽 편에 이 돋보기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이 이미지가 100% 크기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 최종 이 이미지 사이즈를 상단 이미지에 이미지 크기를 누르면은 1920의 960 사이즈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이 변경된 이미지를 파일을 눌러서 새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JPG 확장자로 슬라이드 2로 적겠습니다. 이처럼 폰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폰으로도 사진을 촬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pixabay.com이라는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픽사베이 사이트는 저작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업종이 인테리어 업종이면은 이 부분에 인테리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인테리어와 관련된 좋은 이미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항상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라이센스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미지는 상업적으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때는 이 부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아랫부분에 다운로드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합니다. 안내 부분을 따른 후 이 화면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 안내대로 횡단보도 관련 이미지를 더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을 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가 되고 최종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받아졌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 이미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도 포토샵에서 불러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포토샵에서 열기를 하고 권장 사이즈에 맞게 좀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동 도구가 선택된 상태에서 자물쇠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자물쇠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드래그를 해서 1920 이미지 위로 드래그해서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후 이 과정대로 해서 이미지를 크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사이즈 변경 작업을 다 한 후 파일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JPG 확장자로 이번에는 슬라이드 3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3개의 이미지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해서 슬라이드 콘텐츠를 직접 입력으로 체크를 한 후 3개의 배경 이미지를 등록하겠습니다. 색을 추가를 누르고 첫 번째 슬라이드 타이틀 제목을 입력하고 URL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미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슬라이드 1번을 열기를 해서 업로드를 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를 추가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URL을 입력을 하고 두 번째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미지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한 이미지 개수대로 슬라이드 개수가 정해집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를 등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직접 입력 방식으로 3개의 이미지를 등록을 했습니다. 최종 저장을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한 후 다시 적용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 히스토리 화면에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등록한 이미지가 이 부분에 보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중앙 부분부터 아랫부분까지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